최근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 사면 어떤지, 이 지역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특히 대전 지역 아파트 사면 어떻냐고, 구축 아파트밖에 없는데 오를 수 있냐고,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1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던 적도 있다 보니까 과거 시장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집값 좀 오르나 했는데 13억 하던 아파트가 또다시 8억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더 불안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전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 아파트도 충분히 사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대전에서는 확실히 사면 돈 되는 지역과 아파트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면 돈 되는 지역과 아파트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대전은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순으로 먼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포함한 300세대 미만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24평보다는 33평. 그런데 이때 24평 이하이거나 34평 이상의 대형 평수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대형 평수를 가는 그 자금으로 상급지로 가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보다는 24평, 24평보다는 33평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고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여력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대전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은 눈여겨봐야 할 중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선도지구로도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재개발을 보면 좋을지 개인적 의견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호재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호재가 있다면서 당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3년 이내 실현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호재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실현 가능한 호재인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큰 범위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봤다면 도대체 어떤 지역을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 둔산동 구축 아파트뿐이고 학군 좋은 거 알지? 근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엔 둔산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돈 벌 수 있고 가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디를 사야 할지 큰 틀에서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을 선 하나로 나누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천을 기준으로 왼쪽은 서구, 유성구, 오른쪽은 중동구, 대덕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는 서구, 유성구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둔산동 인근의 구축, 신축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계령시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저동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관저 효성 해링턴도 너무 좋은 단지고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까지 들어오면서 주변 입지가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둔산동 일대 단지를 우선 고려한 후에 내 예산에 좀 맞지 않다면 그때 서구 도안동 단지 혹은 관저동 신축 단지 그 다음으로 복수동, 동마동 재개발 신축 단지 이 순서대로 먼저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지역의 경우 첫 집으로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쳐가는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땅으로 결정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의 신축은 언젠가 구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 집이 없는 곳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으니 기회를 보면서 상위 지역으로 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둔산동 구축 아파트에 실증 나 있던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성구이죠. 특히 도안 신도시. 둔산동과 연구단지가 인접한데 공원과 같은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고 게다가 신축 아파트 입주도 많다 보니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 학군지 가고 싶은데 둔산동 가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라면 노원역 일대 열매마을 지역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초, 노원중 같은 좋은 학교도 있고 상권도 불편함 없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실거주하는 측면에서는 가성비 있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성구에서는 전민동, 관평동도 있는데
특히 전민동은 이 지역 똑똑한 박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둔산동이 아니더라도 자신들만의 학업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구축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꼭 살아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더 넓은 선택지가 있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전의 원도심이죠. 대전역, 서대전역 내거리, 원흥정 문화거리,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중구는 이미 선화동 일대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 서구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메리트가 낮은 중구에서는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가 최우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대전 역세권 재개발, 도시철도 2호선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점점 신축 아파트도 밀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완성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라면 지금부터 집을 마냥 사서 기다리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에서 먼저 집을 샀다가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갈아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전 어디를 사면 좋을지 지역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전은 25년과 27년 입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일수록 입주 물량이 많다면 가격 상승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끌에서 언제 오를지 모를 대전 집값에 스트레스 받으며 오르지 않는다. 부동산이 끝났다?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가올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주거의 쾌적함도 누리며 어디를 갈지 계획을 세우면서 자산을 불려가시는 선택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줄고 10년 전 가격을 보라며 거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대전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와 좀 다르면은 과거에는 세종시의 입주가 맞물렸기 때문에 대전의 시장이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입주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리고 여러 정책과 변화들로 인해서 21년 월급으로 모을 수 없는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거고 이거는 서울과 지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빌라 살고 싶으신가요? 아파트 살고 싶으신가요? 구축 아파트 살고 싶으신가요? 신축 아파트 살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사람들의 수요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죠. 게다가 집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아파트로 몰려들어 지역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집은 거주지의 역할도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돈은 계속해서 발행되고 그런데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짜장면 값만 봐도 알 수 있어요. 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기본 8,000원 이상은 하죠. 식재료가 바뀐 것도 아닌데 더 먹기 쉬워졌는데 왜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값처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하락과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내 자산의 가치를 알고 지킬 수만 있다면 대전 아파트도 충분히 사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대전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도 막 실천해 나가면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를 먼저 보라는 많은 전문가들과 유튜브 영상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 아파트 정말 사도 괜찮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실 겁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을 알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생각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생각 들고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정보만 보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답답함. 저도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다릅니다. 같이 보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임장 스터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